순간 눈을 질끈 감았다. 하늘이 노래지더니 곧 캄캄해졌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버티고 서 있기도 힘들었다. 이상무하고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해고통보였다. 잔인하게도 그 다음날이 회사 송년회였고 난 예정대로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불렀다. 직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으나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선글라스로 감춰진 내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다. 출근을 안 하게 되자 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멀뚱멀뚱 보고 있었다. 무방비 상태에서 강펀치를 맞고 그로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내가 뭘 잘못했지?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시작은 화로상 같았던 내 삶이 이제는 촛불처럼 사유어가는 모습을 맹놓고 쳐다보고 있었다. 삶이 후회투성이로 변하며 절벽 끝에 서 있는 나를 보았다. 아침이 되어도 갈 곳이 없다. 취업 부탁은 고사하고 나의 실직 사실조차 알리고 싶지 않았다. 뭐 잘났다고. 외로웠다. 무인도에 홀로 버려진 느낌이었다. 그렇게 밝았던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어느 날 선배로부터 문자 하나가 왔다. 그거 흔한 일이다. 그랬다. 실직은 흔한 일이다. 게다가 난 50대이지 않은가. 선배들도 그랬고 친구들도 그러고 있고 자식들도 그럴지 모르는 누구나 겪는 삶의 과정이고 사회 진화의 프로세스이다. 침대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력서를 쓰고 페이스북에 알리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다. 몇 군데 회사에 문을 두들기기도 하고 헤드헌터들에게 의뢰도 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다. 다들 어떻게 견디며 헤쳐나가지? 대부분 그냥 잠수를 탔다. 갑자기 단톡방에서 뜸해지거나 몸이 나아지지 않으면 이유는 실직이었다. 실직을 부끄러워했고 고통을 눈물로 삼키며 오롯이 혼자 견뎌내고 있었다.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딱 그랬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다. 아니, 엉엉 소리내며 실컷 울으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실직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화나고 억울한 일이다. 감추지 말고 숨지 말고 함께 손잡고 헤쳐나가자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게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다. 나도 겪은 그 두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간증하고자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원치 않는 실직을 하게 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넋두리나 분풀이가 아니라 정보와 대안들을 제시하는 현실적인 가이드가 되었으면 한다. 중년에 맞는 실직은 2030의 실직과 다르다.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는 터닝포인트에서 맞는 실직이다. 내 삶과 존재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는 때이다. 실직 극복만이 아니라 후반부 인생에 대한 더 큰 고민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주변의 시선, 사회가 만든 가치에만 반응하지 않았던가? 앞으로도 내가 빠진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실직 덕분에 그 모든 속박과 가식의 삶으로부터 독립할 기회가 왔다. 이후의 내 삶은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결정하며 뚜벅뚜벅 내 두 발로 걸어가겠노라고 독립선언을 하고자 한다. 실직했다고? 이제 가슴 뛰는 인생 독립의 순간이 왔다. 남자 독립선언서 중년 비자발적 실직 서바이벌 매뉴얼 25 이치원 지음. 인생 후반전 필살기 놀자 선생입니다. 오늘 앞에 영상이 조금 특이했죠? 무슨 책 소개 같기도 한데? 예, 맞습니다. 바로 제 책 소개입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제목은 남자 독립선언서. 거창합니다. 부제가 중년 비자발적 실직 서바이벌 매뉴얼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함산에 올라서라. 전에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다니던 직장 중에 한 군데서 이 구조조정을 한다고 당시 임원이었던 저에게 구조조정 시킬 그 대상들, 쉽게 이야기하면 내보낼 직원들 이름을 써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안 나가던 교회까지 나가면서 얻었던 결론이 제 이름을 쓰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발적인 실직 말고도 제가 30여 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나서 또는 어떤 총대를 매야 되는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된 것이 한 2번 있었습니다. 힘들더군요. 특히 50대에 맞게 되는 실직은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당장의 생활비를 걱정해야 될 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저같이 실직 당하는 시점에 그 당시 제 아들이 중2밖에 안 됐었습니다. 아직 공부하고 있는 어린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앞날이 캄캄하고 힘들죠. 사실 저같이 밝고 유쾌하고 제가 또 긍정의 화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실직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더라고요. 우울증까지 걸렸지 않았습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겠고 공포감과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하루하루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다 겪고 이제 지금은 어엿하게 이제 제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유튜브도 하면서 또 이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었죠. 그때 힘들었던 시간들을 글로 남기고 싶어졌습니다. 다른 또래의 실직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사실 실직하고 회사를 나가게 되면 대개 다 멘붕에 빠지거든요. 그들의 아픈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또 용기를 내게 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손을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50대에 맞는 실직은 20대, 30대 때 맞는 실직과 다릅니다. 인생 후반전을 앞둔 터닝포인트에 맞는 실직이란 겁니다. 그러면 재취업만 하더라도 2030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봉, 복지 수준, 회사의 발전 가능성 이런 거 기준만 가지고 재취업할 때를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0대는 재취업이 어렵기도 하지만 운 좋게도 일반 회사를 다시 재취업했다고 하더라도 길어봤자 2년이거든요. 2년 뒤에 또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재취업할 직장, 직업, 일에 대해서, 인생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큰 고민 속에서 일에 대한 것, 또 돈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취미에 대한 것, 관계에 대한 것 고민하고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령사회지 않습니까? 오래 일하고 또 오래 돈 벌고 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재밌게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껏 직장에서 얽매여 살아왔습니다. 또 본인보다는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왔죠. 또 사회의 시선이나 평가에 속박되어서 살아왔던 삶들입니다. 남을 위해 살면서 정작 자신은 잃어버렸던 삶. 그 모든 속박과 가식의 삶으로부터 오히려 독립할 기회가 왔습니다. 왜? 실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정 나를 위한 삶,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실직이 오히려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살고 싶은 4555 세대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25가지 매뉴얼로 집약해 놓았습니다. 일, 돈, 건강, 취미, 관계 등등 인생 독립을 위한 파워풀한 무기들을 장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회사에서 잘 나가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언젠가는 실직을 합니다. 대부분 50대 중후반이 되면 나와야 되죠. 지금 실직하신 분이든 아니면 직장에 다니시던 분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실직에 대한 대비 또 은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 말미에는 독자 중에서 아직 회사에 다니시고 계시는 직장인분들을 위한 내용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뭘 준비해야 할지를 7가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주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량도 많았는데 책에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은 유튜브에 실었고 현재도 싣고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와 책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책을 안 사보시면 안 됩니다. 자, 4555 여러분, 실직하셨다고요? 그럼 인생 후반전은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멋진 독립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가슴 뛰고 재밌고 멋지게 인생 후반전 살아보자고요. 브라보 인생 후반전.